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만났나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는 이제 한 주 만에 예. 우리 둘이가 그러니까 저 고 작가님한테 여쭌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항상 2주 만에 뭐 맨날 얘기를 해서 맨날 전화 통화를 하고 하니까 뭐 딱히 뭐 2주 만에 보는 것 그렇죠. 같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12월 달입니다. 예, 오늘이 12월 1일. 12월 1일. 지금 그래, 정치는 지금 난리 버거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또 자기의 소신은 좀 떳떳하게 표현하되 또 항상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끝내고 저거 해야지 그런 게 잘 없어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많아서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 투트랙 하고 있잖아요. 탄핵과 퇴진 운동을 같이 하듯이 우리 또 정부에 대해서 또 지금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동시에 투트랙으로 또 각자 할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병행하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원래 좀 정치적으로는 중립 발언을 좀 지키는 편이거든요. 이제 막 팔로잉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또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당을 나라에서 추출하냐 못하냐 그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정농단과 부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또 그런 면도 없죠. 있습니다. 네. 저 또 우리는 항상 인생 공부해서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걸 배워야 되냐? 최순실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비선 실세니까 당장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내가 내 친구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합리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갑질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냥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갑질이 되게 심해요. 심하죠. 예,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가 그 비율이 전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자영업률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심화되고 경쟁하면 남는 게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계속 좋게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도 되는구나. 무조건 소리 크게 지르고 화내면은 뭐든지 일이 되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없애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독서랑 연결을 좀 시켜놓으면 그게 항상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자신에 대한 내실,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 혹은 자기 삶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기 안이 튼튼하다면 자존감이 있다면 그리 갑질을 하거나 상대적 우위가 있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높은 자존감 때문에 다 괜찮은데 이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그런 걸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까르푸나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그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대형마트들이 우리나라에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는 분들한테 인사를 안 시켰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보시면 지하 뭐 주차장이나 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거기 주차하시는 분이. 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왜 내가 주차를 하는데 왜 인사를 시키는지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요. 저분도 되게 미안하고 저 같은 항상 같이 인사를 하는데 까르푸나 이런 데는 그걸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상대적 어떤 우위로 해야 되나? 그걸 느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좀 있다는 거고 특히나 그 뭐 자동차 실험도 있잖아요. 뒤에서 그 외제차가 빵빵거릴 때하고 아닌 사람하고 대우가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돈 있고 한 사람이 빵빵 뭐 있으면 뭐 이렇게 괜찮게 바라보고 앞에 차가 또 조금 마티즈나 조금 이렇게 좀 값비싼 그러면 뒤에서 소형차. 엄청나게 빵빵거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거 뭐 자주 보죠. 자식 마티즈 타는 자식이 막 그러면서 유럽은 소형차 훨씬 많이 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뭐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달라 그런 것보다 이거는 문제긴 문제인데 확실히 우리 어떤 사회 가운데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그 정말 있으면 안 될 이 청와대에서 표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회를 쭉쭉 보면은 갑질이 워낙 유명하고 또 좀 뭐 그 외국인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 대하는 거 보면은 그 외국인 노동 자체에 주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뭐 제대로 해주지 않는 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게 또 우리가 인생 공부니까 우리만의 또 삶을 준비하는 뷰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고 작가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촛불 집회도 시간이 나면은 자주 갈 거예요. 저는 박근혜가 잘못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아름다운 퇴진 이딴 건 없어요. 단칼에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인기가 제일 많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와서 대통령을 해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박근혜를 쫓아내는 이유는 그럼 뭐냐? 악화를 막는 거죠. 악화. 왜냐면은 너무 우리 세금을 미친 인간들이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 악화를 막는 거고 더 여러분 막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 막 와 세상 바뀐다 와 막 이제 천국이 온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지금 뭐 인류 근대사상 가장 지금 완벽한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이 오바마예요. 뭐 다 잘하잖아요. 뭐 경제 그러니까 오바마가 잘한 게 아니죠. 경제 장관도 잘 썼고 다 운도 좋았다고 봐야겠죠. 하여튼 뭐 다 잘했는데도 트럼프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보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이 유시민 씨도 그러잖아요. 유시민 작가도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뾰족히 없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막 지금 여러분이 막 촛불 집회 나가고 그러면 그게 막 누누이 말하지만 악화를 막는 거지. 그거를 나간다고 나라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좋아지는 상대적으로는 좋아지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근데 경제적으로는 뭐 GDP가 늘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여전히 없을 거고 경쟁은 여전히 똑같이 해야 돼. 왜냐면은 지금 이게 선악 구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물리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의 매일매일 경쟁은 선악 구도가 아니에요. 누가 더 열심히 하냐 그 싸움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은 철수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내수 중심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없고 경제 정책으로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안전판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뭐 경쟁이 다 국제적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소적으로는 조금 뭔가 변경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조금 암울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발전하는 산업 자체가 대부분 그냥 큰 흐름이 인력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고 작가님이랑 같이 쓴 우리 완벽한 공부법에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은 성장의 포화와 경쟁이 심화가 같이 일어나서 그래요. 성장의 포화만 일어나고 경쟁이 덜 심화됐으면 상관없는데 경쟁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 중국 애들이랑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심한 건 뭐예요? 인공지능이랑 자동화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제가 맨날 가연가면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 경영학과나 상경계열 나오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직장 중에 두 개가 뽑자면 기자랑 뭐였어요? 그 은행권인데 은행권은 여러분 뭐 지금 일자리가 거의 뭐 한 번도 늘지 않았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왜 모든 게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융 쪽은 얼어붙었죠. 예. 그거는 뭐 경기랑 상관없어요. 지금 ATM 머신도 사람들이 별로 안 써요, 사실. 그다음에 기자. 제가 가연가면 보여드리거든요. 로보트가 기사 쓴 거. 여러분보다 훨씬 잘 쓴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머릿수를 채우는 역할로 필요했는데 요즘에 숫자 들어가서 매일같이 써야 되는 기사들 있잖아요. 스포츠 신문 기사나 증권 시황 같은 기사는 로보트가 사람보다 훨씬 잘 써요. 왜냐면 그 알고리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자가 뭐 신박사님이나 저나 우리도 기자들이 경쟁자죠. 뭐 SNS에서 뭐 그렇죠. 기사 이상의 퀄리티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만큼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신문사가 상대할 경쟁자들이 너무나마 많아진 거예요. 다 각자마자 그 오피니언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뭐 거의 준하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제 스타트업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브랜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스타트업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효율의 효율화예요. 그럼 여러분 되게 말 멋있죠. 비효율을 당연히 효율화하는 게. 여러분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회사가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기 없이.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많다 줄이는 게 되게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일자리예요. 스타트업은 자기네가 소프트웨어를 거의 다 100%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시켜서 사람이 굳이 아날로그를 해야 될 거를 다 전산화 시켜서 비용을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트업이 주류예요, 주류. 그럼 여러분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일자리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옹호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 쿠팡이에요. 쿠팡이 잘 되면 여러분 일자리가 뭐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쿠팡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영세 사업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소매점, 리테일 샵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건데 어때요? 쿠팡이 쿠팡맨으로 서비스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쿠팡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는 이미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게 일종의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총이랑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전 세계로 우리 실력을 갖고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냥 나약하게 경제가 회복이 되겠지. 이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안 되면은 또 5년 지나서 왜 경제가 안 바뀌었냐 해가지고 무슨 얘기 나오면은 하면은 역시 그 새끼야 그거 똑같이 그렇죠. 나와요. 그게 그놈의 가장 무서운 그놈의. 거예요. 그 새끼가 그 새끼다 하는 순간 이 꼴 당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새끼다 해고 다시 이번에 10년 동안 돌아왔는데 뭐 완전히 이거는 뭐 그러지 말자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쫓아낼 건 쫓아내자.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일 쉬운 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흑백으로. 그런 거는 정확히 없거든요. 어떨 때는 백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흑일 수도 있고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모르겠어 박근혜 쫓아내면 다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쫓아낼 건 쫓아내야 돼. 우리가 할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시국이 어두우니까 오늘 좀 특집으로 뭐 매주 특집이죠. 오늘 특집으로 오늘 특집은 좀 경쾌한 느낌으로 나를 만든 내 인생의 알바 이제 시리즈입니다. 나가겠습니다. 나를 만든 내 인생의 알바 이야기입니다. 알바 이야기. 예. 이제 왜 알바가 또 중요하냐? 왜냐면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제 구직을 하면서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이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공백 기간을 되게 잘 채우는 게 중요한데 그때 알바를 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생계라는 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알바를 많이 해봤어요. 그냥 알바 많이 해보셨어요? 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알바를 우리가 해봤고 그냥 옛날 좀 재밌게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 알바에서 그때는 몰랐죠. 돌이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더라. 그러니까 커넥팅 다시죠.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알바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알바는 아닌데 저는 횟집에서 서빙과 주차를 봤습니다. 주차를 본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벌써 20년 전이니까 뭐 발레 파킹을 해준 건 아니고 제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중1 때부터 이제 그 횟집이 뭐냐면은 우리 큰아버지가 속초 대포항에서 횟집을 크게 하셨었어요. 근데 횟집은 여름 한철 장사거든요. 특히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 가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방학이 짧게는 뭐 5일도 가고 길게는 한 달 방학 내내 있었는데 그냥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식당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큰엄마 큰아빠가 밥 주니까 그냥 한 건데 이제 좀 열심히 하면 큰엄마 큰아빠가 아직도 기억나. 2만 원을 줬어요. 2만 원 당시 20년 전에. 한 10시간 일했으니까 2,000원. 최저 시급도 그때 당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했는데 난 재미로 했는데 받으니까 2만 원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먹는 게 더 많이 먹었어요. 먹는 거. 이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참소라가 되게 비싼데 그 당시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에 뭐 1,000원, 1,500원 그래서 되게 비쌌어요. 그걸 제가 막 30개씩 20개씩 먹었으니까. 근데 엄청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해본 인생에서 처음 내가 머리 일을 하고 돈을 받아본 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좀 뭐 그런 거를 타의적으로 좀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이 못 살아서 한 건 아니고 환경이 그렇다고 환경이 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은 제가 아무리 그때 당시도 키가 170이었거든요. 중2인가 1이면은 엄청 크죠. 근데도 얼굴은 애때잖아요. 사람이 애들은 애적 티가 나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 이제 막
오신 손님들이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때니까 저 중학생입니다. 그러면 기특하네 막 그래가면서 5천 원 이렇게 주신 분도 있어요. 신기하다고 막 애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싹싹하게. 저는 팁을 미리 받으셨군요. 예,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관광지라서 얼마나 치열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큰아버지가 했던 그 로케 우리 할아버지 집이 거기 붙어 있었거든요. 민박이랑 민박도 같이 받았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냐면 그때 민박 완전 재래식 민박이어서 화장실도 재래식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막 방을 여러 개 막 그 문도 창호지 붙은 그런 문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네 민박이.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의 핵심이에요. 주차장이. 얼마나 이게 핫스팟이냐면은 지금은 대포항이 개발이 많이 돼서 전혀 옛날 모습하고 다르지만 대포항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 주차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네가 그 대포항 바로 길 건너가기 전에 거기 최대의 몫이라서 거기다가 사람들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 그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때는 차 넘버에 지역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지역 보면 손님인지 아닌지 알아요. 일단은 뭐 딱 경기 서울차 이런 차 들어오면은 되게 상냥하게 물어봐요. 식사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 주차 좀 하면 안 되냐고. 나가세요. 진짜 웃지도 않고 나가라고. 여기 사유지니까 나가라고. 계속 주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쌈도 엄청 많이 나요. 막 쌈도 엄청 많이 나고 막 그다음에 막 엄청 그다음에 막 몰래 주차해 놓고 도망가는 놈들도 나오고 장난 아니에요. 주차 엄청 열심히 봐야 돼.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항상 식당 앞이거나 우리 민박 대문 앞에 꼭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몰래 해놓고 간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한가하면은 이제 좀 서빙도 하고 하는데 전 서빙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이게 엄청 큰 쟁반에다 날라. 왜냐면은 밑반찬 또 우리 일본 말로는 쓰키다시가 많기 때문에 횟집은 그게 엄청 큰 쟁반에 날라야 돼요.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몰입을 했었는데 이 큰 쟁반에 뭘 엄청 많이 담아서 나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게 날랐죠. 그거 오래 하셨으면 생활의 달인에 네, 생활의 달인 나올 수도 있었던.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대중이랑 빨리 접점에서부터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엄청 막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돈 벌기가 뒤지기 어렵구나. 왜냐면은 겨울방에 가면 손님이 없어요. 그 일을 안 해요. 겨울방에는 일이 없어요. 여름방학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광버스 하나 들어오면 기분이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요. 관광버스라니, 관광버스라니 그러면서 큰 것 같다. 네, 진짜 대박이다. 매출 대박 나겠다. 진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그때 횟집에서 뭐가 있냐면 그게 수족관 물을 다 바다에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고기가 다 죽어요. 그게 막 뭐 예를 들어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자영업이 리스크가 엄청 크구나. 그 몇백만 원치 날아가는 거 한꺼번에 몇 번 그런 큰아버지 담배를 피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 이게 고기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몇백만 원 돈 날아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이거는 뭐 리스크 해지가 안 돼. 이거는 정전되면 끝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자가 발전기 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돈이 얼마 그거 언제 정전될지 어떻게 알고 그게. 그 다음에 도둑도 있고. 막 이제 막 전복이나 이런 거 훔쳐가는 사람 도둑도 있고. 그래서 그거 막 절단기로 막 끊어가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내일 내가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좀 세상을 중학교 때니까 되게 빨리 알았죠. 그게. 그러면서 진짜 얼마나 매정한 것도 있었냐면은 그 소변 이제 대변이 급한 사람들이 화장실 좀 쓰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거를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절대. 다 돈이거든요. 예? 재래시니까 다 변을 퍼야 되거든요. 다 돈이거든요. 그거 화장실 없다고. 그래 집인데 화장실이 없다 그래.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 화장실 없다고. 그럼 미칠라 진짜 옆에서 하니까 조금만 화장실 없다고 끝까지. 왜냐면 한 사람 받아주면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화장실 없다고. 그럼 그 사람 막 나한테 막 욕하면서 가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세상에 참 그 쓴맛을 되게 일찍부터 깨달았죠. 그렇겠네. 중학교 때면 일찍 깨달았네요. 이게 제 인생의 첫 알바였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딸도 나중에 중고등학생만 돼도 뭐 시간이 날 때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시켜 특히 식당 알바 같은 거 꼭 시켜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진짜 이게 몰입이 되게 저는 재밌거든요. 이게 근데 도움도 많이 되고 이게 진짜 식당이 정신없이 돌아가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되게 기계처럼 움직이게 돼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진짜 이 프로그래밍 되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되게 기계처럼 움직여요. 그러면서 뭐 좀 진상 손님도 만나봐야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나. 왜냐면은
뭐 온실속에 화초같이 자라면은 결국에는 한 방에 끝나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는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그거는 꼭 예. 해봐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정말 다양한 군상들이 있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음.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다양한 갑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보다 예의 없는 인간들이 네. 이렇게 많구나 뭐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에휴,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 경험하게 되면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음식 인식- 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다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젊은 애들이 먹고.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회 먹고 네. 별의별 다 왜냐 워낙 제대로 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장실 간다 뭐 담배 피러 간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만약에 진짜 담배 피러 가는 건데 그게 또 한번 도망갔으니까 의심이 들잖아요. 도망가면 어떡하지? 뭐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서비스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국민 수준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나라가 안 바뀌죠. 어림도 없죠. 솔직히 밖에 나라 도려낸다고 나라가 바뀌진 않죠. 왜냐면은 뭐 거기 붙어먹고 산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다 그대로 남아있고 뭐 잠깐 몸 새누리당 보세요. 찬스 나니까 헛소리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헛소리 수준이 정말 그러니까 다 의식 수준을 올려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고 작가님 인생의 첫 알바 뭐였나요? 저는 첫 알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그러면은 나는데 제일 기억나는 기억이 알바. 남는 게 뭐 여러 가지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임팩트가 있었던 아르바이트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아르바이트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했던 것이 그 홈쇼핑 콜 받는 아르바이트. 맞아. 그 잠깐 얘기해 줬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원래는 그거를 한 번도 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한 그룹이 제 동기들인가가 그게 이제 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했는데 야 그 저녁 때 밤에 8시부터 12시 넘으면 비용도 비싸고 돈도 추가로 나오고 행운이 괜찮더라. 얘기를 듣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그런 데가 있는지도 생각을 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되게 이제 익숙해지셔서 조금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발음이 막 엄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문 전화가 오면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말 잘해야죠.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LG홈쇼핑 고영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 다 하니까 한번 따라서 가본 거예요. 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돼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느꼈죠. 와, 이 속옷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었구나. 왜냐면 제가 있던 지역에 그 받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됐나? 근데 위에 전광판에 숫자가 뜨거든요. 숫자 대기 숫자예요. 웬만하면 없는데 그 속옷만 나오면 엄청 팔려요? 대기가 500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지금 콜 받고 있는데 5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 속옷. 와, 이거 대박이구나. 그러면 딱 보면은 꼭 보면 진짜 좋은데 이제 되게 가격이 싸니까. 근데 이제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속옷 팔면서 정말 아주머니들이 전 이제 그때 총각 남자니까 저를 되게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뭐 컵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막 골탕 먹이세요.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장난치시니까 막 웃고 어떤 분은 이제 속옷 살라는 남자가 콜 받으니까 어머나 하고 바로 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새로웠던 기억도 있고 게다가 이 딱 전화가 오면 다 이제 한 번이나 사면 회원이 되니까 회원 등급이 떠요. 뜨는데 그 등급이 일반 VIP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경고가 있고 빨간 게 있어요. 아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조직적으로 반품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문해놓고 반품하는데 이제 워낙 이게 크다 보니까 반품을 다 받아주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괴롭히는 사람. 와 진짜 열받아요.
이거 근데 게다가 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막 가끔 뭐 또 갑질이죠 그거.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양한 군상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밤을 이렇게 넘기면서 12시 넘어서 하는 거는 이제 PC방 알바랑 이 두 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새벽에 이렇게 끝나고 가면 그 묘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항상 기억나는 게 끝난 다음에 장시국밥집이라고 24시간 하는 국밥집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국밥을 먹고 하루를 마감했던 기억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큰 교훈이 있다기보다 내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내게 해볼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나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나의 어떤 경험의 폭을 좀 넓혀줬던 그렇죠. 것이고 세상에 내가 모르는 부분도 많구나. 그렇죠.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네요. 그 오면은 이제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을 봤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싸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았죠. 그 기업에서 일반인한테 그냥 파는 것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홈쇼핑에 사는 게 좀 제품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용 제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싸니까 근데 모델명이 일반 시중에서 못 파는 모델명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약간 부실할 수 있는 가격이 싸면 그런 것도 좀 이제 아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세상에 다 이유가 괜히 있죠. 공짜 점심 없는 거니까. 네,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옛날에 가장 기억이 남았던 무한도전 것 중에 보니까 하나가, 그 정준하가 콜 받는 거 보니까 엄청 빡세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 요구 사항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 능력도 강해야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일단 톤이 안녕하십니까 LG 쇼핑 홍성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굵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나마 이거는 이제 인바운드 전화 받는 건데. 근데 아웃바운드 있잖아요. 텔레마케팅이라 직접 전화해서 하는 사람은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왜냐면 꺼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투 큐라는 게 내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아웃바운드 전화 오면 골탕 먹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 골탕을 먹여요. 진짜 그 혹독한 직업이구나. 그래서 그 감정 노동이라고만 하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예, 그게 딱 끝나면 진짜 몸이 쫙 쳐져요. 그 사람 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게다가 그 갑인 사람들 내가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밤이면 뭐 술 먹고 뭐 말도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전 남자니까 근데 여자들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희롱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참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게 많구나. 몸이 힘든 거 그 이상으로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되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그런 알바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알바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또 중학생인데 여전히 제 친구네 엄마가 그런 브로커셨어요. 그 뭐지 에이전시 브로커가 아니고 그 엑스트라랑 방청객 연결해 주는 거. 이제 이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한 알바였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걸 몇 번 갔었어요. 그 무슨 요즘엔 잘 없는데 옛날에는 TV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특집 음악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나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코리아나 모를지도 모르는데 그 88 올림픽 때 노래 손에 부를 손잡고 때 손에 손잡고 이거 한 사람이 코리아나예요. 그다음에 투 더 빅토리가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랑 뭐 서른도도 나오고 야 그거 아재 간별해서 딱 걸리는 건데 그래서 그거 아재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나 아직도 기억나. 맨 처음 갔을 때 그때 당시 아나운서가 그 MBC 아나운서 신동호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방청객 알바를 갔어요. 근데 방청객 알바는 그런 대형 알바는 싸요. 10,000원밖에 안 줘요. 그래도 그 중학생이니까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은 마인데 어디서 10,000원을 벌겠어요. 그렇죠. 예. 친구 엄마가 소개시켜준 게 내 친구 이인규랑 같이 갔거든요. 얘는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인규랑 같이 가갖고 그거를 하고 오면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차가 없어요. 끝나면은. 그래서 꼭 여러 명이 같이 가서 택시를 꼭 같이 타야 돼요. 그래서 저 LG 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택시를 4명이서 같이 타서 돌아오면서 그 내 친구네 엄마도 소개시켜주면서 자기도 거기 머릿수를 채우러 가요. 그러면 이제 동네로 오면은 10,000원 나오니까 2,5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7,500원 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알바 가서 노래만 듣고 오면 되니까 박수 치러 갈 때 열심히 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하다가 내가 되게 열심히 한 4-5번 나가니까 인균의 엄마가 아유 우리 영준이가 제일 열심히 하네 그래갖고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전직이라 전직. 아니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EBS에서 옛날에 이제 학생 드라마 이런 게 많았어요. 네. 학생 드라마 거기 이제 알바로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3만 원. 그거는 한 4-5시간 일하고 3만 원이니까 그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시에. 인상폭이 300%네요. 네, 3만 원 올라갔고 TV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카메라의 기술이라는 게 진짜 탁월하구나. 왜냐면은 보통 사람은 절대 모르겠지만 그 엑스트라잖아요. 저희는 분명히 그 흐름상 쟤는 아까 절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내가 일로 오는 게 또 나와도 전혀 그건 눈치채지 못해. 다 주인공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난 서 있는 거예요. 여기 하면서 서 있고 저기 하면서 서 있고 계속 나는 서 있는데 이래도 되나 그랬는데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다 주인공만 집중하니까. 그 뭐 보이지 않는 고릴라 그 실험처럼. 그 다음에 내가 또 뭐였냐면은 제가 내가 키가 정말 크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에서 보면서 연예인들 되게 크게 보여졌는데 키가 되게 작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키가 되게 작은 만큼 또 뭐도 작냐면 얼굴도 되게 조망만해요. 그 연예인들은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 기술이랑 텔레비 기술이 다 떨어졌으니까 화질 기술이 떨어졌으니까 화장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태양별이 막 진짜 태양별이 경극처럼? 경극처럼 완전 이렇게 화장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저 정도로 해야 옛날 되는. 때또 브라운관 시절이어가지고 네. 지금은 뭐 HD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그게 진짜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돈도 많이 벌고 이게 막 당시에 이렇게 좀 뭐 아역 배우 이런 아역 배우는 아니죠. 이제 중학생 배우 이런 사람들도 좀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 친한 친구 중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 좀 했었나 봐요. 그때 뭘 했었냐면 불멸의 이순신 했대요. 불멸의 이순신 그런 거 되게 힘든데 단역 배우. 왜냐면 그런 거 왜 힘드냐면은요. 내가 진짜 내가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졸라 춥대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조선 수군이잖아요. 되게 얇은 제가 그래서 옷이라 해야 되나? 속옷까지 쓰면서 한 거야. 진짜 내 친구가 한 말, 야 졸라게 추워.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얇은데 뒤져. 겨울 때 그 사람 다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냥 죽는 줄 알았대요. 뒤진대요. 제 친구도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배고픈 거 자기가 초콜릿도 싸가고 그러면 되는데 추운 거는 뒤진대요. 진짜. 그러니까 저기 장군들이 부럽다고 단역도 장군들 있잖아요. 두꺼운 거 입으니까. 어떤 거 입으니까.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김명민 진짜 장군 목소리래요. 원래 성우 출신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이게 웅장하게 연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이게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장군처럼 평소에도 장군처럼 말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연결이 돼갖고 이제는 에이전시 아니고 아직 중학교 때 알바가 좀 남았는데 고등학교에 가갖고 우리 학교 선생님 제가 말을 잘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의뢰가 왔나 봐요. 학생 3명만 토크쇼에 보내달라고.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즘에 케이블이 워낙 많아서 요즘에 없었을 건데 그 EBS인가 KBS인가 위성 방송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위성이라고 따로 옆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 방송은 아니에요. 거기에 청소년 성교육 토크쇼에 제가 나갔어요. 그때 사회자가 김미화. 그다음에 패널이 그 아역 배우인데 왕 많이 안에 있어요. 정태훈가 김태훈가. 네, 알아요. 네. 그 친구가 패널이고 고정이고 둘이 그 사회자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 애들 4명이 나가서 성교육 토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주제가 뭐였냐면은 채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였어요. 이 채팅이 해로운데 과연 해도 되나? 내가 엄청 열심히 말했거든요. 나와갖고. 예? 그 스카이러브 나올 때. 세이월드인가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처음은 하늘 사랑으로 시작하죠. 스카이러브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 열심히 말해갖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엄청 왔어요. 네 아들 텔레비 나왔는데 선거용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근데 그것도 2시간 방송했나? 하고 한 25,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근데 그거는 이제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래도 내 얼굴도 화면에 잘 나오고 일찍 데뷔를 하셨네.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되게 웃겼어요. 내가 그거는 뭐 했네. 역시 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게 제가 고등학교인데 축구 막 열심히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새카맸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름 방송 나간다고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나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웃기게 나왔냐면은 얼굴은 새까만데 밑에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학생처럼 자르고 나갔잖아요. 그 머리 밑에는 하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방송인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얼굴은 새까만데 이 머리는 하얀 거예요. 무슨 누가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는 하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되게 정상적으로 봤는데 김미아랑 그 정태훈은 되게 뽀얗게 나오고 나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연예인이구나. 그래서 내 그거 그다음에 내 머리가 좀 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니 다 진짜 머리가 진짜 우리 민간인은 되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 그 머리가 되게 조망만 해. 되게 신기해요. 진짜 보면 실제로 네.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 진짜 비율이 좋구나. 딱 그 말이 나요.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구나. 어떻게 그렇게 작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한동안 TV에서 얼큰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얼굴 큰 어떤 연예인들 보고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강호동도 얼굴이 작아요. 되게 평범하다 얘기 하더라고요. 뭐, 평범한 사람이 연예인 사이에 있으니까 얼굴이 커 보인다 이런 맞아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제가 그 다음으로 한 알바가 막노동. 이것도 그냥 막노동은 솔직히 중학생 절대 안 받아주고 제 친한 친구네 아버지가 되게 영세한 그 빌라 이런 거 지시는 지금 망해갖고 횟집 하시는데 워낙 영세했어갖고 그 횟집도 잘 안 돼갖고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친구가 나 아빠네 막노동 가는데 너도 가냐 그래서 나도 가야지. 나는 또 돈 버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나도 가야지. 이것도 제가 언젠가 에피소드 때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난 진짜 그때가 나를 바꾼 시기 중에 하나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노동. 난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거 처음 해봤어요. 진짜 공부가 쉬웠어요. 장승수가 괜히 한 말이 아니라 공부가 진짜 쉬워요. 막노동 여러분 제가 막노동 한번 다 해봐야 돼요. 진짜 우승했죠. 일단은 여러분 막노동은 6시에 시작이에요. 6시 반인가 6시에 시작이에요. 네.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8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요 진짜. 그래서 진짜 깜깜할 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하고 아침 먹잖아요.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기술이 없으니까 넌 저기 가서 벽돌을 싸래요. 난 진짜 벽돌 쌌다가 살이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싸갖고 벽돌을 쌌는데 진짜 이게 진짜 어느 세월을 다 쌌나 죽겠다. 시간 진짜 안 가잖아요. 진짜 안 가요. 나는 진짜 이게 뭐하러 왔지 여기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별거 뭐 한 것도 없는데 더우는 죽겠고 한여름이라서 그래서 딱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역시 이게 몰입의 힘이구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벌써 점심이구나. 그래서 되게 점심 먹으러 기분 좋게 점심 먹으러 가려 했는데 아침 먹는 거였어. 내가 맞아요. 딱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8시밖에 안 됐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저랑 똑같아. 아주 열심히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8시밖에 안 됐나?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떡국을 줬어요. 그때 저 떡국 진짜 싫어하거든요. 떡국 2그릇 먹었잖아요. 진짜 가기 싫어갖고 진짜 살다가 떡국 2그릇 먹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또 가서 또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일이. 난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 번째로 이제 그 한 게 흙 나르는 건데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메고 이렇게 끈으로 잡고 있다가 끈 넘어 흙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와 그게 맨날 좋은 것도 아니야. 책가방만 매다가 여러분 그거는 그냥 쉽게 말해 여러분 뭐 벨트 같은 걸로 만들어 이렇게 그냥 어디 공사장에서 돌아다니는 끈 같은 걸로 그거 맸는데 이게 흙 쏟아 부으니까 진짜 어깨 쭉지가 이게 내게 찢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이 어깨 끈이 내 살로 파고드는 느낌이에요. 그 흙이 엄청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드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맨 처음에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저씨가 세삽 퍼주면 내가 갈래. 야 너 세삽밖에 안 퍼는데 어디 가냐고. 아저씨 나 여기 찢어질 것 같아. 진짜 내가 여러 번 왔다 갔다 내가 두드리 못했어. 그래서 그걸 하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내가 여기 왜 왔나 계속 진짜 이거는 내 살아생전 지옥을 맛보는 건가 진짜. 그러면 이게 안 힘드신 분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진짜 점심 먹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 그 여름이라서 잠을 자게 해줘요 중간에. 그 아저씨들이 그 스티로폼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을 자요. 내 스티로폼에서 자는데 살면서 누워 있는데 이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어서 진짜. 그게 아니라 나는 자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시간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게 진짜 실화인데 진짜로 내가 그때 중학교 때 내가 평균 90 했거든요. 진짜 내가 아주 기억나요. 내 친구가 3층에 있고 거기 3층에 있는 쓰레기를 1층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걔가 던지면 내가 그걸 주워다가 쌓는 건데
내가 그때 그럴 만했어요. 완전 꼴이 그지 꼴이었어요. 그 다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상록색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상록색 반팔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소금처럼 그렇죠. 예. 막 하얗게. 어렵게 됐어. 나 진짜 와 이게 소금처럼 헐게 돼갖고 근데 그 어떤 아줌마가 진짜로 어떤 꼬마애한테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형처럼 저렇게 힘든 일 해야 그때 한 된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공부 잘해요. 내가 욱해갖고 내가 그래서 그 아줌마가 뻘쭘해서 갔어요. 난 진짜로 그래서 와 이게 그 다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마지막이 이제 정리인데 이게 빗자루로 쓰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시멘트가 막 있고 막 그렇게 잘 안 쓸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 끝이니까 되게 열심히 쓸었는데 그게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쓰는데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너무 열심히 쓰니까 빗자루가 뚝 부러졌어요, 진짜. 나는 살면서 내 빗자루질하다 빗자루 부러져 본 적 처음이에요. 진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와. 이거 하여튼 뭐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6시인가 5시인가 끝나갖고 딱 아저씨가 이제 일가상을 주는데 내 친구는 아빠죠. 25,000원만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 그 고용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게 고등학생은 5만 원, 대학생은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중학생이라서 말이 내가 한 일이 똑같은데 25,000원 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하루가 더 했나 하여튼 그것만 하고 말았는데 내 인생에서 그게 공부를 좀 내가 열심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저건 진짜 다시는 하지. 그래서 뭐 중고딩 때 한번 고생을 시켜라. 네, 그게 아니라 와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존경스러운 게 그래서 뭐 그런 일도 다 요령이 필요하다고 아유. 뭐 하나 들거나 움직이거나 뭐 할 때도 네. 이게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게 위험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 아직도 아저씨들 보면은 그 시멘트 포대 나르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요령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반동을 줘서 탁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겠고 막 힘이 딸리니까 아저씨들 막 3포대씩 갖고 왔는데 나는 한 포대만 해도 막 나는 내 척추가 이러다가 일그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노가다를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떤 집이 있는데 집이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인데 그 위에 기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기와를 깨는 거예요. 위에서 기와를 깨서 그 포대기에 넣어서 아래로 내려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하루 종일. 근데 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이제 일찍 6시 시작하잖아요. 뭐 기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금방 배고프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신 됐구나. 아,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기와집 바로 옆에 음식점이 무슨 음식점이었냐면 삼계탕 집이었어요.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진짜. 역시 일 많이 시키니까 먹는 거 잘 먹이는구나 해서 백반 따로 주잖아요 가면은. 삼계탕 거기는 백반도 없어요. 삼계탕만 먹었어요. 삼계탕 먹어서 줬는데 말씀 것처럼 보니까 이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사하는데 근처에 식당이 없어요. 또 점심에도 삼계탕.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일주일 동안 삼계탕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다음 날 보니까 막 이 삼계탕 냄새만 맡아도 나중에는 이제 토가 나올 것 같아. 얘기해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조금 한두 번 정도 밥 먹었는데 그래도 거기도 뭐 이렇게 계속 백반집이 아니니까. 근데 아저씨들은 잘 먹더라고요. 아니라 그렇게 배고파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계속 먹으니까 삼계탕 지금도 저 삼계탕 잘 안 먹는 이유가 그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워낙 맛있게 한다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채영네가 초대해가지고 가서 저 먹겠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사 먹거든요 삼계탕은. 그러니까 제가 치킨도 안 좋아하는 게 그때 이유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트라우마 생겨갖고. 근데 이제 몸도 힘들지만 이게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아를 깨는데 뭔가 그 영혼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 해가지고 정말 그냥 힘들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 그 일에도 다 요령이 있고 그렇죠. 요령 따라서 다 생산성이 다르구나. 저는 아직도 근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일을 한 친구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제 들어보니까 이쪽 건설업 중에서 육체노동 하신 것 중에 끝판왕 여러 개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끝판왕이 절 계단 쌓는 게 와 얘기 들어보니까 일당이 되게 높아요 그게. 왜냐면 그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며칠 동안. 근데 와 그 얘기 들어보면 힘도 엄청 써야 되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촘촘하게 잘 써야 돼서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되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들어서 충격적인 금액이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얘기만 들어봐도. 그러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산 계단 닦는 거야 그게. 와 이게 다 돈이구나 그러면서. 근데 저는 우리들 딸이라서 딸은 서비스업은 시켜도 육체 노동을 안 시키겠지만 겸이는 좀 해봐야 되는 게. 저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은 좀 해봐야 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친한 형이 맨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천공항 갈 때마다 그 벽을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쓰다듬으면서 네? 내가 지은 건데 계속 그걸. 근데 그게 되게 내가 2번이나 들었는데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자꾸 나도 이왕할 거면 인천공항 같은 데서 해서 올 때마다 자주 가볼 수 있게. 되게 그 형이 되게 느낌 있게 말해요. 그 벽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지은 건데 예를 들어 내가 광화문도 이게 그게 그 세종대왕 그거 누군가 그거 노동하신 분이 있을 거냐. 세종대왕상 다시 만들 때 이순신 다음에 우리 근대에 만든 거잖아요 최근에. 그거 내가 만약에 탈쌓고 했으면 내가 거기 맨날 쓰다듬으면서 촛불 집회 갔을 때도 그렇죠. 저 세종대왕 내가 안 친 건데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게 그냥 이야기거리도 있고. 하나도 그런 걸 해봤어야 돼. 그런 걸 나한테 말해주는 센스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 티 안 나는 것들만 해갖고 티 나는 걸 꼭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 상암 경기장 져봤어요. 내가 갈 때마다 역시 내가 져갖고 우리 대표팀 이긴 거네. 내가 대표팀. 그렇지.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러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한번 육체적 그런 노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여러 가지 것들 좀 느낄 수가 있고 뭐 말씀하신 것 반대급부로 공부가 그래도 편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잘 맞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잘 맞는 분도 있고 또 보면은 그 개인 능력치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와이프랑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만 도서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도서관인데 뭐 힘들게 뭐 했겠냐? 책 나르기? 뭐냐면 구립 도서관인데 책을 갖고 나가면 삐빅 소리 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책 사이에 무슨 뭐를 이렇게 붙여놓더라고. 뭘 붙여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책을 열고 그걸 넣어서 쫙 빼면은 딱 붙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9시간 진짜. 내내 반복. 이 책 했는지 저 책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걸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냐 했더니 나는 자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되게 큰 아름다움을 느낀대. 너무나 뭐랄까 몰입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우리도 이제 하루 정도 지나니까 좀 친해졌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거 혹시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들으시면 좀 반갑겠는데 숫자는 정하진 않는데 이게 그 시간 10분이가 시간당 그 개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10분이라고 얘기해보면 보통 거기서 베스트가 뭐냐면 900개 이상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900개 이상을 하면은 상급이에요. 이 악물게 하면 제가 한 900개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최상급은 1000개 정도 하는 거예요. 시합이 붙었어요. 그 좀 잘한다는 사람들하고 붙었어요. 중간에 심심하니까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1200개를 하는 거예요. 1등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보면은 되게 뭔가를 단순 노동을 되게 잘하세요. 반복을. 그래서 이 하나의 행동이지만 각자마다 이 퍼포먼스가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여 900개나 1200개는 생산성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나랑 돈은 똑같이 받거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도 나고 하나하나마다 이게 생산성이 되게 큰 차이가 나고 이걸 계산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하면은 옛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너 정말 네 잘했었는데 너 아주 재밌냐니까. 아직도 자기는 뭔가 단순 걸 반복을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던. 저는 싫어요.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끄덕끄덕을 제가 다 직접 판매로 판 적이 있거든요. 남은 제 첫 번째 절판된 에세이를. 그 400건 그 포장하고 주소 쓰고 하는데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난 진짜. 난 400건이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주소 쓰고 뭐 포장하고 뭐 하다 보니까 몇 날 며칠 해도 안 끝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엄마까지 와서 같이 다 해주셨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 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1부에 제가 이제 이게 2부작이거든요. 1부의 마지막 알바를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알바를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그렇네요.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일찍 시작.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수능 보고 나서 바로 알바를 했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오히려 알바를 일찍 시작하신 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일찍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어. 저는 다 항상 좀 재밌어했죠, 사람들이 저를.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옛날 때는. 그다음 옛날 온라인 이런 거 잘 없었으니까 지금이야- 알아보기도 힘들죠. 지금이 웬만한 걸 다 비정규직으로 그럼요. 하다 보니까 많은 요즘에 거지. 뭐 알바몬 이런 거 있어서 찾는 거지. 옛날에 찾을 그렇지, 방법이 그렇지. 없어요. 옛날 때는 다 그냥 주변에 아니, 아름아름 그래서 해가지고 마지막 얘기는 또 그거예요. 아니면 벼룩시장이나 네. 어.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그 동 나가는데 비디오 가게에 알바 구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비디오나 보면서 알바나 해야겠다. 고3이니까. 낼름 갔죠, 알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장님이 한 두 블록 떨어진 곳에다가 19공탄 삼겹살집을 냈는데 그 너무 잘 돼갖고 비디오 가게를 운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알바인데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수급만 하면 돼요. 사장님 와갖고. 그래서 이제 전권이 저한테 다 주어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 시급 2,000원. 그때 근데 아직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최저시급이 한 2,300원이었는데 고용계약서도 안 쓰고 2,000원만 받았던 옛날 때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신경전도 안 썼죠. 근데 제가 거기서 역시 또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해갖고 요즘 비디오 가게 모르시는 분도 많겠구나.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봤거든요. 우리 2,000원씩 주고. 근데 이제 비디오가 많잖아요. 내가 그때 어린 마음이니까 주인 의식이 좀 있었어요. 이 비디오 가게가 잘 되면 좋겠다. 사장님 나랑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손님들 오면은 이렇게 비디오 빌려가잖아요. 저기서 아무거나 하나 그냥 공짜로 빌려가라 그래 내가. 어차피 저긴 사람이 안 빌려가는 코너예요. 그 안 빌려가는 코너에서만 옛날 거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하나 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보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빌려가요. 기분 좋은 거예요. 2개씩 빌려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속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비디오 가게 잘 됐어요. 어. 그냥 사장님이 그 팔아 치우려고 그랬는데 비디오 가게 다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넌 진짜 크게 되래라고 진짜. 예. 근데 제가 그거 하다가 왜 그만뒀는지 모르는데 공부하려고 그만뒀나? 아무튼 내가 한 달 반인가 했는데 너무 잘해갖고 사장님이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내 친구한테 넘겨줬어요. 내 친구한테. 내 친구도 그거 하다가 안 돼. 하여튼 우리 아는 애들이 계속 했어요. 근데 당시 내가 진짜 근데 그게 비디오 가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인 의식이 있으면은 그냥 비디오 보통 애들이면 그냥 비디오만 빌려줄라. 저는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렇게 하나 껴주기를 빌려줬던 게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 뭐지? 공부법 책에서 잠깐 우리가 썼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 때문에라든지 뭐 알바를 하던가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냥 뭐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돈 받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 열심이라는 것이 만약에 자기가 주어진 권한 안에서 다양한 걸 실험을 해볼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나 많은 게 그렇죠. 실제로 내가 뭐 PC방이나 혹은 뭐 그를 한번 운영해 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매니징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솔직히 그 사장님 입장에서 얘가 좀 마케팅을 한다던데 세일즈를 한다던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이상한 것만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어떤 뭐 읽었던 내용들이나 자기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하는 거하고 그냥 있는 시스템에서 하나 두 개 더 붙여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왕 안 볼 거 한 번씩 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걸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걸 했을 때 무조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나중에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뭔가 자기가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거는 내 실험의 장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실험해 보면 엄청난 이득이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는 이걸 할 수는 없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몇 가지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또 성공까지 하게 된다면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알바를 할 거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돈뿐만 아니라
이 기회상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 먹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예. 다 돌이켜 보니까 그땐 몰랐죠. 다 제 리더십이 쌓는 과정이었죠.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딱 30 가운데니까 저는 그런 또래에 비해서 리더십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저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비디오 가게에서도 그렇게 해보고 뭐도 해보고 계속 일찍부터 그런 걸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생 공부 한번 기사를 올려드렸었는데 독일에 제가 정확하게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9살짜리 감독님이 계세요. 그 감독이 29살짜리니까 선수보다도 더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 감독이 지금 무패예요. 무패. 지금 한 팀은 7, 8인가 10인가 하는데 무패고 작년에 강등권에서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29살이 아니라고. 왜? 나는 20살 때부터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생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나는 14살 때부터 뭘 돈을 벌었고 막 그런 인터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훨씬 일찍 나이를 먹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애 키우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른이 되냐? 애를 낳아야 어른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 5,000배 공감합니다. 진짜. 근데 애 낳는 건 나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있어도 애 아빠인 나이 어린 사람이 훨씬 어른 같아요. 그거는 경험해봐야 돼요. 애를 키워보면 아는데 애를 낳고 키워보면 아는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정말 그 결혼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엄청나게 페이지 변화가 되는데 사람의 어떤 감정의 진폭의 끝들을 다 맛보게 해주거든요. 지옥의 끝과 천국의 끝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이가 어려도 애를 이제 키워본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제 친구들 일찍 결혼할 때 제일 어른스러워요. 게다가 애 자체만을 주는 거 좀 더 아빠면 아빠 입장에서는 생계 가장이잖아. 이게 혼자 있을 때랑 그냥 결혼할 때랑 애 낳을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 글 좀 잘 쓰시는 나이 많은 싱글들 보고 빨리 장가 가봐야 정신 차릴 텐데 이게 글 하나 쓴다고 이게 인생 다 산 거 아닌데. 왜냐면은 뭐 고 작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둘이라서 애기는 그 스탑 버튼이라는 게 없어요. 1초 1초를 계속 봐야 되고 애기한테 화도 못 내고 진짜 이런 존재는 살면서 처음 겪어본. 오늘도 제가 어저께 늦게 잤는데 일하다가 우리 애기가 내가 뺨을 2대 때리더니 새로운 거 만들어줘. 맨날 저만 보면 뭐 새로운 거 만들어 달라 그러거든요. 새로운 거 만들어 달래요.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아이씨 그럴 수도 없어요. 새로운 거 만들어줄게 하고 그냥 눈 뜨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내심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그게 중복이 되잖아요. 거의 인내심이 반이란 말이에요. 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엔 참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논리의 문제가, 인내는 어떻게 보면 좀 비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참아서 버티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고 작가님 말대로 애를 키워봐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 어떤 분은 자기의 삶의 어떤 가치관 안에서 싱글로 살 수 있죠. 그거 다 존중합니다. 각자만은 각자의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의 어떤 깊이가 되게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신 박사님도 그렇고 살아왔더니 다양한 그 경험 중에서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는 것이 매우 그 경험의 그 질이 되게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의 깊은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애를 일찍 낳으신 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한 10살은 더 산 것 같은 느낌? 때론 제가 저도 이제 32살 때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저보다 일찍 결혼한 동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달라요 벌써. 애를 낳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과 이제 자기 가장으로서의 어떤 지금 나가야 될 그 무게를 느끼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애 낳으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됐죠. 그만큼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다양한 경험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니얼 카네먼이 그 이제 심리학자거든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거든요. 내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경험이거든요. 그 얘기는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자아는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0% 동의합니다. 깊은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어른스럽고 뭔가 좀 남다른 그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네. 그 29살 그분 그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 나이는 29이지만 실제는 내 아는 49이다. 그렇죠. 라는 맞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냥 제가 이게 왜 2부를 다루면서 알바를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책 간접 경험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80%는 간접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을 하는 거는 한계가 명확해요. 그렇죠. 뭐 물리적 네, 한계가 있으니까 네,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조합하는데 저는 8대 2 정도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하거든요. 직접 경험 2, 간접 경험 8 해갖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알바가 되게 직접 경험이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거든요. 우리 듣는 친구들 중에 알바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알바에 대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내가 뭘 배우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그러니까 그 비디오 가게도 내가 이거 하면 내 리더십이 쌓이고 내가 마케팅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고 나니까 그런 감각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있었죠. 주도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보면 주어진 것을 그냥 하는 게 있고 피동적으로 이거는 주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동적으로 하더라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같은 주어진 물리적 한계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것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지나면 이 사람이 다른 그 무엇을 할 때 일을 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혹은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바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지금 취업을 못했다는 걸 알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생은 결국 말하자면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 제가 이거 그 스티븐 코비가 자주 쓰는 그 얘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디오 이게 책에도 나오고 오디오북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전 영어로 들었을 때 되게 감동 깊었거든요. 어느 조용한 뉴욕 조용한 이렇게 햇살 맑은 날 오후에 맨하탄의 기차 전철에서 한 남자가 있고 귀여운 아기 2명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도가 너무 지나쳐요. 막 의자에도 올라갔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옆 사람한테 건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남자 그 애기 아빠는 그냥 그거 했는데 방관하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승객이 보다 못해 주의를 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들도 좀 관리 좀 하시라고 애들이 저렇게 공공자세에서 뛰어노면 되겠냐고 이게 뭔 민폐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딱 정신을 차려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와이프가 오늘 죽어갖고 제가 지금 정신을 놨었다고. 그럼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 계속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프레임 싸움이란 말이에요. 딱 한 방에 프레임이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거기다 욕을 못하게 돼요. 왜? 이제 그러니까 분노가 치근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알바도 결국엔 프레임 싸움이에요. 뭐든지 인생에서는 내가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알바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배울까? 내가 내 진짜 귀중한 시간을 한 번 쓰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진짜 여기서 이걸 알차게 쓸까? 내가 이걸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까? 알바뿐만 아니겠어요. 그게 회사 생활도 똑같죠. 내가 여기서 뭘 배울까? 또라이 상사 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플랜 A는 뭐고 플랜 B는 뭐고 플랜 C는 뭘까?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거 카드 뉴스로도 하나 만들었는데 죽은 물고기만 물살에 따라 흘러가는 거거든요. 만약 죽은 물고기 마냥 이렇게 물살 세상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팔딱팔딱거리는데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이 그럼 흐르면 반대로도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물을 타고도 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기회 삼아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나는 어떤 적절한 프레임을 갖고 뭘 배울 거고 알바나 뭐 생활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그 다음에 결국엔 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커넥팅 다 언젠간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만든 알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알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